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PLC의 이기동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주에 있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모인 자리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교사의 웰빙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선생님들께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학교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도 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운데 선생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야기 마지막에 저는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빌런깅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교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지금 계시는 학교에서 보이고 들리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크리스토 머칼로프 선생님의 문장입니다. 나는 미래를 만집니다. I touch the future. I teach. 나는 가르칩니다. 20년 넘게 인용해온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주 회의에서 이 문장을 다시 읽다가 그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미래를 만지는 그 교사는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절반만 맞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는 맞았습니다. 교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을 뿐 그 조건,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듣는 자리에 따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행복하세요? 지친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하는 말은 응원이 아니라 책임을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절반을 고치고 싶습니다. 웰빙은 늘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웰빙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내 일에 의미가 있는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내 전문적인 판단이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은 선생님들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2005년 저는 43살에 뉴욕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웨스체스터 카운티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학교는 아이비 월드 스쿨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성공한 교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교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장이 되고 싶어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계속 더 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회의, 새로운 수업 관찰 양식, 위원회 하나 더, 하나하나 모두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전부 학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걸 시작하면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디어가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밖에서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힘들 때 혼자입니까?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까? 존중과 관계와 목소리가 있습니까? 웰빙은 늘 웃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인하대 IB Educator Certificate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몇백 명이 넘는 한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교직 20년 차인 그분은 학생의 과제를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된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십시오. 몰랐어요가 아닙니다. 잊고 있었어요입니다. 방법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부족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오래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 필요했던 것은 조금 더 궁극적으로 생각하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짜리 힐링 연수도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배움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 동료와 함께 고민할 공간,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 조건이 달라지자 그분은 새로운 수업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학교 문을 들어섰을 때 선생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루를 견디고 계셨습니까? 에너지와 의미와 가능성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동료와 함께 잘하고 계셨습니까? 부끄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학교의 선생님 대부분이 몇 년째 첫 번째 칸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만든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대구와 제주에서 공교육 IB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해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교직 인력을 길러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해낸 것은 정책이 아니라 선생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뛰어난 정원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그 정원사들에게 공장의 방식으로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요구는 하나도 줄이지 않은 채 새로운 요구를 더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평가, 새로운 디지털 도구, 새로운 점검표, 각각 모두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만들었던 그 회의들처럼요. 하지만 주변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지친 책상 위에 하나 더 올려놓는다면 좋은 틀도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친 선생님들께 웰빙 연수를 하나 더 받으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웰빙마저 업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과 셀프 케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계속 무너뜨리는 환경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IB와 옥스퍼드 대학교 웰빙 연구센터의
2024년 연구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도, 기술도, 예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웰빙은 수업의 질과 관계, 교직을 지속할 힘에 영향을 주고 그 경로를 통해 학생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 제주회의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결정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질문을 제안했습니다. 새 정책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셋을 먼저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 이 결정은 교사의 웰빙을 보호합니까? 아니면 참식합니까? 둘, 이 일은 무엇을 더하며 그 대신 무엇을 없앱니까? 셋, 선생님들이 이 변화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웰빙은 개인과 시스템 중 하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오래 개인적으로 기울어 있던 저울을 시스템 쪽으로 되돌릴 때입니다. 11번째 이야기에서 belonging으로 나침반에 2번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3번째 자리에 웰빙을 놓습니다. belonging은 묻습니다. 나는 이곳에 자리가 있는가? 웰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지친 교사가 나쁜 교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웰빙과 교사의 웰빙은 경쟁하는 두 요구가 아니라 같은 정원의 하나의 조건입니다. 교육개혁이 특별한 선생님들의 특별한 희생에 의존한다면 그 개혁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선생님들이 함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 비로소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미래를 만집니다. 나는 가르칩니다. I touch the future, I teach. 이제 그 손을 우리가 함께 돌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Learning never stops.